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유기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오픈플로우 코리아에서 대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테크니컬 엔지니어는 아니고 대표 매니저는 보통 이제 엔지니어들이 잘 안 하니까 기술적으로는 조금 괴리가 되어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좀 뷰를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한 2시간 40분 정도 머리가 굉장히 아프셨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저희가 지금 5번째 세미나입니다. 저희가 사실 전제를 깔고 지금 PT를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 2, 3, 4번째에서 저희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거니 그리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됐거니라고 전제를 깔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확 앞서 나가는 이런 형태의 얘기들을 갑자기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1회 때는 저희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갖고 동영상을 제작을 못했고요. 뒤에 보시면 오늘 세션도 전체 다 동영상이 제작돼갖고 편집돼서 아마 한 일주일 안에 올라갈 텐데요. 2회 때부터는 전체 동영상을 유튜브 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penflow.or.kr 들어오시게 되면 몇 번 그냥 검색만 간단하게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자료들 다 취합해서 보기 쉬우시도록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이해가 쉬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은 담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기 한 150명 정도가 앉아 계신 것 같고 최종 집계 해봐야 되겠지만 한 200여 분 정도가 지금 다녀가신 것 같은데 뭔가를 던지고 이 200여 분이 함께 디스커션을 부르면 한국에서 SDN이 나아가는 방향은 어떤 게 맞는 방향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열띤 토론도 벌이고 논쟁도 벌이고 하면서 좀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일방향으로 지금 스피크아웃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약간 좀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동의를 하신다면 그러면 같이 담론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게시판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수단을 통하든 간에 조금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말은 되게 딱딱하게 했는데요. 슬라이드는 다 이미지로 되어 있고요. 좀 웃기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두가 변화될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온 지는 1년이 넘었고요. SDN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던 건 한 2년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어떤 특정한 모멘텀을 가지고 확 불이 붙기 시작했던 게 1년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기 OF 매니아님이 말씀하셨죠. 다음 주가 1주년 되는 날이라고. 예, 정확하게 도쿄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도쿄 인터뷰 있으니까 정확하게 1주년 되는 날인 것 같은데요. 그 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한 150여 분 이렇게 와 계시는 거 보면, 어쨌든 SDN이 쟤네가 맞든 틀리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SDN이라는 단어 자체는 약간씩 미스 언더스탠딩들이 좀 있지만, 가기는 갈 방향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게 사실은 좀 패닉에 부딪히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주장을 늘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게 뭐 100% 어셉터블한 문제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래 오케이 SDN으로 가면 뭐가 좋아지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몇 가지 담론을 생산했던 것들이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말로 협조 잘 해주셔갖고 한 100여 개의 기업에 설문조사를 뿌려갖고서 한국 SDN 시장조사 발표한 다음에 한 7, 800억 형성될 것이다라고 발표한 적도 있고요. 아직 1년이 반도 안 지나갔으니까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선진국과의 격차가 한 1년 정도 남짓 나고 있다. 이런 담론을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한국이 장기적으로 SDN이라는 생태계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코어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아까 PM이도 말씀하셨지만 어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 형태로 뭔가를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갖고 최소한 동남아 시장 보는 이런 형태의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담론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담론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파편적으로는 좀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그러잖아요. 디테일로 회사에 들어와갖고 내 보스가 나를 좋았을 때 그럼 SDN 너한테 투자할 건데 돈을 어디 가서 어떻게 벌어올래 그러면 사실은 눈에 잡히는 이미지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일 것 같고요. 하나 일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페이스북을 운영을 합니다. 페이스북은 그냥 약간 허세도 있고
그리고 외국에도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뭐 광고도 뭐 페이스북으로 막 했고요. 전체 영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픈플로우 코리아 치시면 아마 거기 간단하게 하루에 한두 개씩 정도 포스팅이 올라올 텐데 그걸 보고 외국에서 가끔 이상한 캐리어가 저희한테 연락을 해오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한테 가갖고 뭘 믿고 지금 출장비 내면서 싱가포르, 미국을 날아가겠습니까?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어떤 캐리어 중에 한 분이 저희랑 약간 논의가 되어갖고 컨퍼런스 콜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얘기인 즉슨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면 우리는 지난번에 G스케일 관련돼갖고 애널라이징 한 다음에 한국 시장에 어나운스도 했고 모두 했더니 메일이 날라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 진짜 쇼크 먹었다. 그쪽에서. G스케일은 구글도 2년 동안 학습을 해갖고 한 대단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니네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데 그런 식으로 G스케일 연구를 했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었어요, 사실은. 접근법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쪽에서는 이미 저희가 G스케일이 완성되어 있는 결과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를 접근했던 거고요. 저는 G스케일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얘기했지 한국형 G스케일 만들 가능성 혹은 앞으로 생태계를 통해 갖고 여러 가지 집단 지상에 모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지 우리가 지금 당장 뭐 G스케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사실 보이는 두 가지 시각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손에 잡고 있는 결과물은 전부 다 진행형입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시는 것들 다 보면 SDN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유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월드와이드를 통틀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능성을 보고 배팅을 해야 되는 건데요. 당연히 어디로 가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패닉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가끔 술 먹고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SDN에 대해 굉장히 반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안 될 거고 어디서 태클이 들어올 거고 여기 지금 제 시스코 옛 동료들도 많이 계시지만 시스코가 오픈데일라이트에서 주도하면서 뭐 어떻게 갈 거고 결국은 시스코나 얘네들이 먹지 않겠어? 라는 비관적인 얘기들을 하시 이거 비관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예, 시스코가 먹는 게 왜 비관적입니까? 어쨌든 간에 SDN이 안 뜨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이렇게 비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트렌드나 지금까지 살아온 감을 봤을 때 SDN 갈 것 같기는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99%는 그렇다고 얘기하십니다. 가기야 하겠지. 결국은 타임프레임이 문제이겠지. 그럼 결국은 그 타임프레임을 어떻게 가지고 올 건지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최근에 봤던 만화 중에 굉장히 웃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칸짜리 만화인데요. 여기 원래 넣었다가 이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지웠는데 엄마가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들으면 호랑이가 잡아간다라고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엄마한테 끌려다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거냐 라고 판단을 해갖고요. 말을 잘 듣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호랑이 굴에 독약을 푸는 길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호랑이가 없어지면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니까 안 웃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챕터를 3개로 나눠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SDN에 대해 갖고 굉장히 오해도 많은 것 같고요. 이런 좀 가벼운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좀 트렌드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긴 갈 건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 거고 어떤 상황들이 가는 건지 그리고 사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우리는 NFV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ONF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오픈데일라이트에 관련돼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벤더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세력 규합을 얘기하지 얘네들이 어떻게 물고 물리는 관계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 걸 한번 비즈니스적으로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어떻게 물고 물릴까?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묘한 이런 뉘앙스 때문에 얘네들이 나왔고 어떻게 시장에 좀 판도를 미칠 건지 그러면 얘네들이 근본적인 태생의 한계가 이러니까 어떻게 갈 건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보고 싶고요. 마지막에는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는데요. 무슨 3대 원칙 이거 뭐 여기 기자분들 계신데 기사 따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3대 원칙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요 3가지만 좀 지키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싱크는 좀 맞춰지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접을까 하는데요. 앞으로 딱 1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SDN은 메시아인가 파괴자인가라는 제목인데요. SDN을 2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당시에 외국계 벤더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일부 캐리어 하고요, 일부 금융권 하고요, 일부 데이터 센터 쪽에 그 회사의 제품을 파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처음에 저걸 딱 듣고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야, 저거 우리 다 죽이는 길이야 라는 얘기밖에 안 나왔었어요, 사실은. 저 SDN 되게 되면 스위치 다 깡통 될 거고, 그러면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텐데, 소프트웨어 파는 사람들이나 혹은 컨트롤러? 아, 좋은데 컨트롤러 그럼 대빵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되게 뭐 슈퍼컴퓨터나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돈 벌겠지. 우리 다 죽이는 길이다. 네트워크 사업 공멸할 거다. 팔지 말아라. 아무리 회사에서 난리를 치더라도. 라는 게 사실 저도 첫 번째 반응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SDN이 가기는 갈 텐데 과연 이게 지금 어쨌든 사람이 사는 문제니까 한국 사회에서 네트워크라는 걸 주생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사실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SDN은 일종의 카니발리즘 아니냐라는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잘 도입되면 여러 가지 이슈로 뭐 좋아지게 할 거고, 그리고 저게 트렌드고, 클라우드니 버추얼라이제이션이니 SDN이니 딱 보니까 궁합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잡아먹는 식인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공포의 근원에는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종의 슈퍼맨 신드롬인데요. 이거 SDN으로 가게 되면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전부 다 프로그래밍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그래야 한다고 정말 그런 슈퍼맨들이 계시면 연봉 많이 받을 겁니다. 지금도 많이 받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러면 3년 뒤에 SDN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여기 계신 엔지니어 분들 중에 운영자분들도 계실 거고 많이 계실 텐데, 정말 프로그래밍을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면석 소장님? 그럼 굉장히 유리하시잖아요, 개발자 출신으로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공포의 근원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그 레이어의 세퍼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고, 그래, 그러면 저 위에는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것들일 거고, 그러면 나 나중에 개발할 때 시스코, iOS나 주니퍼의 뭐 주노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잘 배워갖고 어떻게 쓰는지 알겠는데, 저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지금 나보고 개발하라고 위에서 오더가 떨어진단 말이지 라고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거 그냥 제품일 겁니다, 아마도. 마치 지금 시스코, iOS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갖고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사가 시스코, iOS에 버그 있으니까 이거 고쳐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프로그래밍 하세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걸 본사에 노티스하고 ROI 분석한 다음에 승인을 얻어내갖고 거기서 개발자들이 와갖고 한 6개월씩 걸리잖아요, 막 이게. 결국은 똑같은 게임일 건데, 사실은 근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로케이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카테고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스위치 만드시는 분들이 다르고 컨트롤러 만드시는 분들이 다르고, 그리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분들은 다를 테니까. 그리고 오히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뛰어들기 대단히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겠죠. 하드웨어까지를 다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오픈소스 형태로 가는 것이 현재 후발주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후발주자입니다. 저도 한때는 시스코의 인플로이였지만 사실은 평생 거기서 밥 벌어먹고 살 거 아니면 어쨌든 후발주자인데요. 모두의 후발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오픈된 환경으로 사실은 우리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게 훨씬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좀 틀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가 다 더미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어떤 스위치와 무슨 기능 몇백만 원을 주고 팔아먹는데 이거 완전히 중국산이나 이런 걸로 도배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그런 경향성을 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질문을 들어보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고가의 스위치 들어가는 영역이 있고요. 저가의 스위치 깔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데 시스코 6500 갖다 박지 않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 있는 건 지금도 중국산 갖다 쓰고 대만산 갖다 씁니다. 어차피.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이것도 참, 제 의도한 바는 아닌데 시스코가 네트워크 업계에 굉장히 강자다 보니까 사진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주니퍼 박스 쌓은 사진은 없더라고요. 의도한 바는 절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분산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컨트롤러가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지 못할 거고,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특캠에 대한 성능이나 그렇지 않으면 스위치 자체에 대한 프로그래머빌리티, 발음도 되게 어렵네요. 이런 것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통해 갖고 S10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이나 이런 형태로 벤더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각각 다양한 형태의 이런 펑션들을 거기에 집어넣을 거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또 다른 경쟁이 발생할 개연성들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용만 한다면 사실은 피처에 대한 부분이 큰 골칫덩어리가 컨트롤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이 스위치 자체에 대한 데이터 플레인의 페이스 포워딩에 집중할 수 있는 형태의 이런 그 데벨로핑들이 강화될 개연성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더미해진다? 이거는 정말 공상과학에 나오는 얘기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러한 경향성은 약간 튈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스위치들이 더미로 가도 괜찮은 스위치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재밌는데요. 이건 나중에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가 언급할 건데 오펙스 리덕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몇몇 분들 나 오늘 벤더 까고 올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미국 출장 갈 일이 좀 몇 번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죠? ONS 한번 갔다 왔고요. 인터로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벤더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쭉 보면 SDN 언급 안 하는 벤더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벤더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오펙스 리덕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려놓냐면 예를 들면 뒤에 잠깐 슬라이드가 나올 텐데요. 하루에 발생하는 프로비저닝이 한 10,000개 돼요. 그리고 프로비저닝당 예를 들면 컨피규레이션 때리는 게 한 20개 된다. 그리고 20개당 하나씩 때리는데 한 1분씩 걸리고 그러면 한 420명 정도가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 거 쓰면 이게 10명으로 준대요. 나머지 410명은 어떡하라고요, 사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어떤 도덕적인 감정 없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느낄 수밖에 없죠. 저거 오면 우리 다 망하고 다 죽는 거 아니야? 내 집에서 애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펙스 안 줄어듭니다.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SDN으로 가면 더 간단해진다고요? 아니요. 훨씬 복잡해질걸요, 사실은. 오히려. 스위치가 더미해진다. 아니에요. 스위치는 오히려 더 분할되어갖고 각각의 영역으로 데벨로핑 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얘도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키는 지금에 있는 성능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보다 다른 형태의 아키텍처를 도입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캐펙스는 줍니까? 캐펙스 장기적으로는 줄 겁니다, 아마. 제 느낌으로는. 중단기적으로, 중기라 함은 대략 한 5에서 7년 안에는 이것도 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저희는 리퀘스트를 받잖아요. 그러면 SDN 관련되어 견적을 내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SDN 관련된 스위치들 보면 기존 스위치들보다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가격은 훨씬 비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쓰셔야죠, 지금은. 왜 지금 앞으로 하나씩 마이그레이션 해가야 되니까 당연히 캐펙스 안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얼마 전에 통신학회에서 세미나 저기 뒤에 NPM이 맨 마지막에 간담회를 진행하셨는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요. 거기에 그 SKT랑 KT의 그 연구를 담당하시는 이런 임원분들이 오셔서 같이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질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SDN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오펙스 때문입니까? 답은 SDN 도입하면 오펙스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사실 조금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지각 있고 조금만 애널라이징 들어갔으면 캐펙스, 오펙스가 당분간은 줄어들 수 있는 게임이 아니고 캐펙스, 오펙스를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SDN 튀어들어간 제가 볼 땐 대단히 바보 같은 짓이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바보 같은 얘기죠. 폴스입니다. 네. 안 줄어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디 가고 뭐 420명이 200명으로 줄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사실 자기 머리에 총 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닭이 삼계탕 그릇 들어갖고 진짜 맛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네. 여러분도 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 갖고 시장을 확대하고
어떻게 레베뉴를 추가로 창출하고 다른 형태의 마켓을 더 그 데벨롭 할 건지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어떤 서비스가 신규로 창출될지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논해도 지금 모자를 판에 SDN이 가기는 갈 건데 나는 모가지가 날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트렌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벌써 10분을 썼네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기 제가 빌려온 겁니다.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대단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토네이도가 다가오는데 실제로는 토네이도는 백미러로 보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습니다. SDN은 생각보다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아까 박기범 책임님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마울 텐데 회사의 컨피덴셜이라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제 뭐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술 먹으면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SKT가 됐든 KT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작년에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와이프가 되게 말렸어요, 사실은. 또 이렇게 멀쩡한 직장도 괜찮았습니다.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이었고, 잘 다니고 있다가 왜 때려치고 나가고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오픈 모시기를 한다 그런,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대단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었고, 그때 시점에 제가 예측했던 게 아마 1년 반, 그러니까 2013년을 딱 클로즈하는 시기쯤 되면 한국의 탑5 기업은 아마 SDN 쪽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당시에 예측했었습니다. 그게 탑5 뻔하잖아요. SKT, KT, LG 갈 거고, LG 플러스 갈 거고, 그 다음 삼성이 갈 것 같고, 하나 더 얘기해라 그러면 정부는 일단 기업은 아니니까 약간 좀 배제하더라도 뭐 NHN 정도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요 정도 그냥 보통 여러분들 뭐 영업을 하시거나 기술을 하시면 그 어드레스블 마켓 사이즈 다 그 연초에 계산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짓을 했어요. 한 5개 정도 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한 1년 정도가 지났고 6개월이 남은 상황인데요.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간 것 같아요. 최소한 5배수는. 관심을 가지는 숫자는. 명백한 징후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요. 지금 만약에 SDN을 처음 세미나에 참석하시거나 나 진짜 SDN 지금 감 잡고 열심히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선구자는 아닙니다. 그냥 같이 가시는 거죠. 근데 꽤 빨리 가신 축에 속하기는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보자면. 몇 가지 포캐스트를 볼게요. 이거는 뭐 많이 보신 얘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IDC에서도 오셨지만 IDC가 포캐스팅 한 겁니다. 곧 나올 때가 됐죠,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 6개월 지난 후에 나오게 되면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그 그래프가 하키 커브로 꺾인 형태로 좀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3.7빌리언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자료라 제가 갖다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2016년 정도에 한 4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거고, 요거는 SDN으로 형성되는 신규 마켓일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2016년 정도 되면 이런 얘기도 있었죠. 전체 오픈플로우가 이네이블된 스위치가 전체 스위치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거다. 디바이스에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혹시 질문을, 여기 제가 아까 명함들을 쫙 봤는데, 고객사라고 저희가 부르는 곳에서 오신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 올 하반기에 혹시 스위치 RFP 혹은 라우터 RFP, 디바이스 RFP를 내면서 오픈플로우 스페시피케이션 1.0 혹은 1.2가 지원돼야 할까요? 라고 적을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안 계십니까? 한두 개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안 그럴까요? 그때쯤 되면 좀 용감하신 분들은 버전 1.3 나 나중에 내년 정도에는 SDN 가야 되니까 이왕이면 버전 1.3이 지원되는 걸 사라고 얘기하실 개연성이 대단히 높죠. 내년쯤이면, 지금보다는. 내년쯤이면 더 많아질 거고, 그게 1개, 2개 쌓이는 순간 어느 순간 확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지원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생태계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더 많은 스위치들이 오픈플로우가 지원될 것이고, 일단은 지금 당장은 안 쓸 거지만 이게 지원돼야 레가시에도 들어간다는데요. 충분히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고요.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그 시점은 빨리 올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SDN 센트럴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거 보시면 예를 들면 2018년 정도까지 전체 시장이 약 한 35조 정도 시장, 시스코의 1년 매출과 맞먹습니다. 시스코가 대략 한 35조 정도를 350조 죄송합니다.
350조 정도를 아마 가져가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한 자료도 있고요. 요게 재밌는 자료 같은데요. 요거는 2007년 3월에서부터 죄송합니다. 2007년 3월에서부터 쭉 지금 달별로 왔다 갔다 한 건데요. 분기별로 대략 2011년 3월 정도를 분기로 해서 뭔가 그래프가 확 꺾이죠. 이게 뭐냐면 스타트업들의 투자한 액수에 대한 그래프를 뽑아 놓은 겁니다. 그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아까 슬라이드를 잠깐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로 보자면 조금 더 수치가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약간 몇 가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글로벌 업체가 아니죠. 이젠, 하여튼, 글로벌? 어느 분이 오셨어요. 그 SDN 관련된 디시전 메이킹을 좀 하셔야 되는 분인데, 같이 점심을 먹다가, 우리가 그래도 가오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내년 MWC나 혹은 내년 ONS 정도에는 좀 거대한 부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야 뭐 어디 가고 뭐 명함이라도 내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부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하면 됩니까? 하는 게 한 달쯤 전에 얘기했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되게 그냥 툭 던지듯이 아마 한국에 있는 SDN 플레이어들 박박 긁어 모아도 지금 실리콘밸리 가면 얼굴 삐쭉 내밀고 올 수준일 겁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뭔가는 시장을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단히 현실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두 가지가 필요하죠. 돈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버짓이 필요하고 오거나이제이션이 필요한 건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 한국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올 상반기에 물론 정부 쪽에서 굉장히 거금이 투입되었고 지금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모멘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고개를 팍 숙이시면서 괴로워하시는 몇몇 분들을 제가 뵀는데요. 내년에는 잘 되시겠죠. 또 한 가지 징후를 좀 볼게요. 일단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DN의 3대 주자, 저는 뉴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데요. 새로운 삼각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데일라이트를 끼워줄까 말까 하다가 끼워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끼워는 놨습니다. 아까 뭐 서영석 매니저가 어떻게 갈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버전 1.0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몇몇 메이저 글로벌 벤더들이 굉장히 끌고 가려고는 하는데 막상 페이스 투 페이스로 끌려다니는 여타의 벤더들을 만나면 잘 되겠니? 라는 이런 의혹의 시선을 직접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헤게모니가 우세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ONF는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예를 들면 뭐 골드만삭스는 좀 늦게 들어왔지만 이런 데들을 위주로 시작됐죠. 특징이 있습니다. 커스터머들입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달에 구글이 전격적으로 G스케일이라는 걸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내용인 즉슨 우리가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잘 사용을 해갖고 트래픽 유틸라이제이션을 40%, 50% 왔다 갔다 하는 걸 97%까지 늘렸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AT&T 회선을 반만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를 들면 캐리어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뉴스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NFV 만들었다고 봅니다, 사실. 작년에. 그러면 오케이. 여기서 이런 물결들이 가갖고 정말 트래픽 엔지니어링 간다면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그럼 우리도 여기서 레베뉴 못 빼면 원가라도 절감해야 될 거 아니야. 혹은 사실 원가 절감보다는 더 중요한 건 먹이사슬을 만드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NFV 만들었다고 봅니다. NFV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벤더에 대한 스페시픽한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서버에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갖다 박아갖고서는 그냥 다 버추얼라이전 시켜갖고 갖다 붙이겠다는 게 기본 개념이잖아요. 죽죠, 그러면. 사실 벤더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그냥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내 거 박아갖고서 딱 캡티브하게 요것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인 마진폭들이 굉장히 컸던 건데, 그냥 너도 되고 너도 되니까 아무거나 들고 와, 대신 싼 거 살래, 이런 식으로 딱 협박해버리면 대단히 힘든 게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갈 데가 없었겠죠. 그러면 기존의 왕관을 한 20, 30년간 유지하던 기존의 전통적인 벤더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게 오픈 데일라이트의 저는 탄생 배경이라고 봅니다. 묘한 게 오픈 데일라이트이 2013년 4월 달에 출범을 했어요. 근데 2013년 4월 달에 아마 저희 게시판 그래도 있을 텐데 한 추석쯤, 설날쯤 전후에서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진 지가 한 6개월쯤 됐다라는 루머가 막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NFV가 사실 결성을 준비하던 시기랑 대단히 유사합니다.
어찌 보자면. 이런 관계들을 좀 이해를 하다 보면 각각의 특성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시장이 기존의 벤더에서 좀 커스터머 센트릭 형태로 좀 바뀌고 있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징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페이스북도 오픈 컴퓨터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뭐 떠들썩하진 않지만 이미 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굳이 벤더 스페시픽한 거 이런 것들 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화이트박스 갖다 박으면 잘 되는 구조로다가 지금 잘 스택 구조 만들어 나오고 있는 거고. 오픈 컴퓨터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한국에는 페이스북이 스위치를 만든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이런 스위치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시장에 알려버린 거죠. 그러면 알아서 여기에 맞는 스펙 가지고 들어오면 받아줄 것이고 아니면 넌 아웃 이란 얘기니까 사실상 만드는 거라 진배 없죠. 그냥 만드는 매니팩처링만 아웃소싱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기본적인 골격들은 다 갖다 줬잖아요. 이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SDN이 뭐냐라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분리시켜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얘기들 되게 블라블라블라블라 많은데요. 제가 바라보는 비즈니스적인 관점 중에 딱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러면 커스터머 센트릭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의 벤더들이 주는 대로 받아먹진 않겠다라는 일종의 선언이 사실은 SDN을 통한 힘겨루기의 이면에 사실은 깔려있는 이런 내포된 의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다시 해보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SDN에 대해서 키워드를 몇 개 정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펙스, 캐펙스 다운시킬 수 있다.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 지워버립시다. 머릿속에서. 안 돼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버추얼라이제이션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네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오너십이 그냥 나 지금까지 버스 타고 다니다가 자가용 타고 다니는 형태로 가고 싶은 길 제일 빨리 가는 형태로 네트워크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메리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에이질러트입니다. 에이질러트가 강화되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레비뉴의 창출로 이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까 잠깐 언급드렸었는데요. 모사에 시스코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아리스타 지사장님이 계시니까 아리스타 얘기를 하면 또 까이겠죠? 예, 그냥 모사에 스위치가 있어요. 거기에 OS에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커스터머신데요. 여기에 나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됐으면 좋겠으니까 이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면 벤더에서 와서 하는 첫 번째 반응은 그래서 몇 대나 사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쪽도 ROI가 빠져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ROI가 빠진다라고 거짓말이든 뭐든 서류 작업을 한참 해갖고서는 담당하는 영업사원을 설득을 시키면 이 담당하는 영업사원이 본사를 설득시키겠죠. 이렇게 사준대요.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웬만한 이름 갖고 있는 몇 군데 아니면 아마 시도 안 맥힐 거고요, 사실은. 그러면 그쪽 가갖고서는 뭔가 개발하고 오케이 뭐 얘기하고 저도 해봤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 거의 뭐 100이면 99는 실패한다고 봐야 되는데 운 좋아갖고 한번 성공했습니다. OS 바꿔준대요. 그럼 바꿔준다라고 하면 내일 당장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고객사의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하겠다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OS가 개발되고 넘어오는 순간까지 최소한 6개월의 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잡아도. 이걸 땡기겠다는 얘기잖아요. 네트워크 소유권을 나한테 이관함으로써 이거는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창출 이런 것들로 왜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인터넷 뱅킹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뭔가 웹 구매할 때 훨씬 지르기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 고민을 짧게 하기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남대문 시장 돌아보고 올게요. 그럼 거의 안 사거든요. 근데 웹에선 바로 살 수 있거든요. 클릭 한 번이면 그만이니까. 그런 형태의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규 서비스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이런 판단 근거가 될 것이고 제가 사실 가장 크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SDN으로 가면 뭐가 좋냐? 그러면 네트워크 오너십을 가져올 수 있고 내 네트워크를 벤더한테 의뢰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질러티가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드립니다. 다시 반복드리지만 캐펙스, 오펙스 안 낮아집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뭐 제일 큰 건 역시 오픈 이노베이션이겠죠. 뭐 입이 마르도록 말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갖고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작으나마 하나의 효과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프라이어티가 높은 게 뭐냐 그러면
요거 자꾸 쫙 당겨서 폭주점으로 당기면 프로라이트가 쫙 성립될 것 같아요. 저는 단연 에이질러티라고 봅니다. 에이질러티의 숨겨진 의미는 신규 서비스의 창출이고요. 그 부분에 서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생태계의 입장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SDN의 미래를 위해서나 둘 다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원칙 이런 것들 말씀을 짧게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세컨드 르네상스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매트릭스 1편이랑 2편 중간에 애니매트릭스라는 게 잠깐 나왔었어요. 거기 보면 세컨드 르네상스 파트 1, 파트 2가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시사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멋있잖아요 말이 한번 붙여봤고요. 르네상스가 한번 있지 않았을까요? 한국에서도 IT 쪽에 99년, 2000년 이때쯤인가요? 그래서 세컨드라는 의미도 있고요. 잡소리는 그만하고 3대 원칙을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한국 시장 보지 마시고요. 외국 시장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바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대단히 무섭습니다. 중국, 일본, 아시아에서도 무섭습니다. 근데 더 이상 중국이나 일본을 아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 외대로 가면 전혀 모르더라고요. 사실. 한국이 그나마 담론이 형성돼 있고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그쪽에서 미약하게나마 만들어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 비디오로 녹화되죠. 기만 전술인데 뭐 월드와이드하게 우린 갈 거야 라고 막 선언해 놓고 사실은 동남아 시장을 보는 막 이런 기만 전술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돈은 냉정한 거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국내에서만 보시는 건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방어적인 게임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현재 생태계는 무시는 못할 수준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모여 계시잖아요. 증명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저녁에 또 저랑 맥주 한잔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다음에 소주 한잔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힘이 될 건데요. 3차 세미나인가 4차 세미나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신 기자분들이 막 받아 써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아마 똑같은 수레바퀴에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될 테니 좀 어렵더라도 저렇게 한번 가보시는 걸 일단 첫 번째 타겟으로 잡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좀 묶어 나가면 그러면 조금 좀 규모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글로벌 브랜딩도 해야 될 거고요. 아까 농담으로 얘기 드렸지만 뭐 ONS나 인터록 같은 데 가면 정말 한국 부스 없습니다. 테일F라는 제가 스웨덴 밴더를 보고 대단히 충격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프레젠트기가 충격까지는 아니고요. 와 얘네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데 되게 조그만 데 같아요. 그 인터럽 가서 봤습니다. 니네 뭐 하는 애들이니? 그랬더니 조그만 브로셔 하나를 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담론이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치고 나가야 성공한다.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쭉 가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어쨌든 그걸 팜플렛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두고 인터럽이 왔어요. 그걸 한국에 있는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테일F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도 그 테일F가 갖고 있는 게 실제 개발이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몇 분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막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걔네들이. 그러면 개발이 분명히 끝나지 않았을 거고 결국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팜플에 적어놨을 텐데 그 자체가 어쨌든 대단히 의미가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사실 큰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좀 협업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게 있을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중요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그 외국 캐리어의 예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외국 캐리어가 그래서 니네 그러면 G스케일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장문으로 메일을 보냈어요. 내용인 즉슨 뭐였냐면 접근법이 틀렸다. 내가 얘기한 건 생태계였고 네가 얘기한 건 결과물이다. 지금 네가 나한테 구글만큼의 버짓과 사람을 주면 2년 안에 만들어 줄게. 근데 그런 문제 아니지 않느냐. 날로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컴프로마이즈 해갖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람들 끌어모아서 기본적인 생태계는 제공해 줄 테니 한번 논의는 제공해 보자. 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뭐 그런 형태로 여기서 논의가 진행되게 되면 충분히 좀 개연성이 있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대단히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오버시즈 SI를 위해서 좀 빅 컨소시엄을 묶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고민인지가 일단 첫 번째 저의 딜레마고요.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지? 라는 딜레마도 있고요. 그리고 할 수는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술 먹고 얘기를 해보시죠. 그리고 하여튼 마지막 건 굳이 말로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오픈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글로벌 시장을 보고 가자면, 두 번째로는 오픈소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벤더 스페시픽한 이런 프로프라이터리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또 똑같은 형태의 반복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벤더 프로프라이터리 발음도 막 꼬이네요. 벤더 스페시픽한 걸로 가는 거랑 OSS로 가는 거랑 아까 매니저분들, 기술 매니저분들께서는 그렇게 가야 되고 막 주장하시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돈 조금 더 주고 이거 쓰는 게 편합니다. 그냥 갖다 주세요. 그럼 갖다 주거든요. SDN 돼요? 돼요. 트래픽 엔지니어링 돼요? 됩니다. 그럼 해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네. 얼마나 편한데요. 지금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러면 쉬우니까 이리로 가자 그러면 저희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근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한국에 있는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대단히 없어지실 거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OSS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버먼트나 그렇지 않으면 인더스트리나 시티즌이라고 되어 있는데 커뮤니티나 그렇지 않으면 학계 이런 데에서 좀 원활한 형태의 유기적 관계들 이런 것들이 형성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에콜로지라고 대단히 순화시켜서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몇 가지 좀 캠페인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머리에 총 대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대단히 비도덕적이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어떤 vendor들은 진짜 막 갖다 놓으면서 사람 날아가는 게 막 보여요. 그리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용감하게 오케이 10명에 5명을 줄일 텐데 5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작년에 모 회사에서 드림웍스 사례를 얘기하면서 거기서도 얘기했습니다. 10명에 5명으로 줄였는데 근데 그 회사는 되게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5명을 다른 쪽으로 보내서 어떻게 하고선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포커스 자체가 코스트 다운이 아니고요.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이 딱 바뀌는 순간에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로 치환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꼭 컨퍼런스 가면 여전히 이런 행태들이 아마 난무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컷다운 안 되고요. 오펙스 다운 안 됩니다. 물론 일부 되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회선 비용이라든가 이런. 근데 예를 들면 오퍼레이션 비용 자체에서의 코스트 컷다운 자체는 현재로서는 구조상 불가능할 뿐더러 대단히 사기성 발언일 개연성이 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단 1%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운영 플랜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꼭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그게 같이 좀 공생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잘 만들어 놓고 이 중에 반은 없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더 이상 자살골 놓지 말고 같이 잘 SDN 세상에서 빛을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 빅피쉬론 이런 것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 박박 긁어 모아도 실리콘밸리 가면 이렇게 고개 빼끔 내밀까 말까 하다. 그래서 어쨌든 좀 모여서 뭔가를 해보자. 실제 머리 부분을 누가 할지 이런 것들은 차차 고민하더라도 좀 해보자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동영상 하나만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설명을 잠깐 드리면 메트로놈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실험입니다. 따로 설명 안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누가 지웠을까요? 제가 지웠겠죠. 죄송합니다. 잠깐 5초만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맥을 잘 못 써서 불가피하게 이게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보시다시피 다 주파수가 다른 그 진자라 그러나요? 이걸 이제 딱 하는데요.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면 저 판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이걸 콜라캔에 올려놔요. 판 자체를 대단히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잘 움직일 수 있게. 그러면 현상을 지켜보시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추라 그러고 이걸 그냥 몸통이라고 그러고 판이라고 하면 추가 움직이는 건 몸통을 움직이게 될 거고요. 몸통의 미세한 움직임은 판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 판 자체가 동기화되게 되면 똑같이 거꾸로 역방향으로 이제 카운터 액션 일으키면서 결국은 거꾸로 한 바퀴 삥 돌아갖고 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런 이론이고요. 레슨 런드는 뭐냐면 이게 내려와 있을 때는 죽었다 캐라도 동기화 안 됩니다. 근데 콜라캔 위에 올려놓는 행위는 뭐냐면 이 판 자체를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희도 보이스가 좀 싱크될 필요가 있을 거고 이 판 자체가 그러면 굉장히 좀 플렉서블할 필요가 있을 텐데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그런 형태의 포지션을 가지고 최대한 움직이도록 할 테니 좀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요. 제 PT는 여기서 좀 마치는 것으로 하고 딱 6시인데요. 네, 간단한 광고 말씀 2가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자료는 아마 근데 내일부터 연휴라 조금 시간이 경과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면 PDF 형태로 그 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미리 배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리 배포를 하면 집중도가 첫 번째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예. 미처 공개하지 못하는 이런 좀 민감한 자료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약간 필터링 거쳐야 되는데 뭐 크게 많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아마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오늘 했던 모든 동영상들은 다 유튜브로 올라가게 될 거니까 주위에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5번째 세미나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뒤풀이를 빼먹은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갑니다. 저희가 돈을 전혀 그건 아니고요. 가갖고서 그냥 무조건 엠빵합니다. 한 10,000원, 20,000원씩 걷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아무런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예, 가갖고 명함도 주고 받으시고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도 해보시고 마침 또 저기 임피엠님도 같이 가셔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 예,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잠깐 자리에 남아 계시면 저희가 대충 스캔해갖고 몇 분 남아 계신다고는 예, 자리를 예약해 놓을 테니까요. 예,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